윤석열의 계엄령을 예측하여 사전에 경고한 김민석 의원, 그는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정을 미뤄온 과정을 보며 어떤 거무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발언했습니다. 실제로 헌재가 계속해서 선고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경제는 곤두박질입니다. 환율은 오를 대로 오르고 민생은 고통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도 최근 방송에서 이 상황에 전략을 아끼지 않고 조언했습니다. 김어준 총수의 발언을 보면서 딱 든 생각, 정말 민주당이 방심하면 큰일 나겠구나. 김어준 총수의 발언 빠르게 살펴보시죠. 아까 말한 4월 18일이 지나면은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어차피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세대는 이제 없는 거예요. 상황을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만약 이 상황이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다 결과가 떨어졌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민주국가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헌재 재판관들이 그 상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잖아요. 사실 나라가 망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얻을 무슨 그렇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돌아오는 게 나라가 살아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한두 명은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인용 가능성이 다음 주말까지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도 알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미루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루라고. 누가 기각시키래 미루란 말이야. 네. 라고 압박해서 4월 4일이 지나갔을 경우 네. 그때는 플랜 B, C, D 다 있어야 된다는. 그게 이제 국무위원들 5명 이상 탄핵해가지고 국무회의를 할 수 없도록 의결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안은 초반부터 나왔고 그때는 근데 야 윤석열 탄핵됐건데 무슨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하니 해서 그 얘기는 없어졌죠. 사라졌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그걸 꺼내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역화시킬까? 암만 생각해봐도 그 방법밖에는 만약 그 상황이 되면 그 방법밖에는 방안이 없다. 헌재 재판관도 탄핵할 수 있어요. 국회 이 헌법을 만들 때 국회에 굉장히 강력한 견제 권한을 줬어요. 사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그럼 헌재 재판관을 탄핵하면 그건 누가 탄핵안을 누가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죠. 헌재 재판소의 기능이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다음에 뭐 개헌해서 임기 단축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죠. 이제. 헌재 그러니까 일종의 혁명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그것대로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도 반혁명적인 상황인데 그것도 혁명적인 상황인 거예요. 헌재 재판소를 멈춰놓고 국무회의도 멈춰놓고 국회가 권능을 가지고 주요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마치 유사 내각제처럼 되는 거예요. 마치 단기적으로. 그런 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개헌을 해야 되겠지 그럼 또. 이 플랜이 있어야 저는 탄핵이 된다고 봐요. 네, 이어서 민주당은 헌재 앞으로 나와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울분에 섞인 박찬대 의원의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0일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묻습니다.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 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가? 정의는 살아있는가?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합니다. 헌법 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합니다.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 파괴자입니다. 만약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것은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신이며 헌법의 사망선고이자 민주공화국 파멸선고가 될 것입니다.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입니다.